자, 카메라 돌았습니다. 네. 이거 준영아. 너무나 반갑다. 배자와 함께 이제 촬영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 일단 카메라 보고 간단하게 자기소개하면 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저는 박준영이라고 하고요. 보경 선생님이랑 같이 입시를 했던 보경쌤 제자입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요즘 근황 어떻게 지내, 준영아? 학교를 들어간 지 좀 돼가지고 벌써 제가 5학년째, 거의 햇수로 따지면 5학년째 학교를 다니고 있고요. 다음 주에 개강이니까 그냥 편하게 쉬면서 개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질문은 나도 준영이한테 듣지는 못했던 것 같아.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렸을 때부터 했던 생각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면서 사는 삶보다 나한테 특별하다고 느껴질 만한 일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연극부에 들어가게 됐죠. 그치. 연극부도 심지어 제가 1학년 때 들어간 게 아니라 2학년 때 들어갔어요. 아, 2학년 때? 중간에 난입을 한 거죠. 그치, 어떻게 그치, 보면. 그치. 근데 무대에 서는 것도 너무 재밌었고 준비하는 과정도 너무 재밌었고 그래서 이제 그걸 하면서 연기로 입시를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입시를 시작했는데 그 세계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알게 되니까 그쵸. 그때 이제 매력을 확 느낀 거죠. 어. 특히 좋아하는 배우나 좋아하는 공연 찾아서 보러 갔을 때 그때 느꼈던 이제 그 그치. 카타르시스가. 그래서 저는 준영이를 18살 때, 준영이가 18살 때 저를 만났죠. 나날이 그것에 대한 관심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구나 걸 느낄 수 있었고, 맞아요. 제일 그게 크게 와닿았던 거는 공연을 보는 횟수가 네. 정말로 많았고, 나중에도 뭔가 이제 조언해드릴 게 있다면 꼭 얘기하고 싶었던 것 중에 하나긴 한데 그 많이 보는 거 그치, 너무 중요하다고 중요하지. 생각합니다. 당시 입시를 했을 때 입시 경력과 최종 합격 기억나는 게 혹시 있나요? 고3 때는 명지전문대라는 학교랑 그쵸. 신한대라는 학교 두 학교를 최종 합격을 해서 명지전문대로 진학을 했고요. 네. 이제 나머지 1차를 붙었는데 이제 떨어진 학교들이 조금 아쉬운 게 있어서 맞아요. 반수를 결심을 했죠. 그때 1차가 어디? 국민대랑 국민대랑 서울예대 네. 1차를 붙었었고. 그렇죠. 그때 근데 이제 기억이 나는 게 있어요. 네. 명지전문대 합격하고 보겸쌤이 저를 옥상으로 호출하셨죠. 옥상으로? 네, 옥상으로. 그랬나? 네. 첫 마디가 부모님한테 말씀드렸니? 부모님 어떻게 좋아하시니? 다음 질문이 아니었어요. 질문이 아니고 통보였어요. 통보였어? 네. 뭐라고 했는데? 반수해라. 아, 대신 나한테 안 배워도 된다. 다른 데 가도 되고 다른 선생님 찾아가도 되지만 반수는 한번 꼭 해봐라. 굳이 합격한 날 반수를 미리 얘기했던 이유는 준영이가 한 번 더 한다면 준영이가 만족할 만한 학교를 합격할 수 있다라는 강한 자신감이 나한테는 있었던 것 같아. 그래, 준영이랑 이제 3년 정도를 이제 레슨을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자유연기를 이제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혹시 준영이가 기억에 남는 자유연기가 있다면? 진짜 너무 많은 작품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먼저 생각났던 건 역시 뭐 알런 스트랑이요? 알런 스트랑이요? 그렇죠. 푸스라는 작품의 알런 스트랑 역할 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았고 그거를 처음 받았을 때 기분이 너무 날아갈 것 같이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도 많이 어렵고 입시 연기로 접근하기 정말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그 작품을 하면서 연기라는 거에 대한 생각도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작품 만들어가면서 이게 진짜 내가 연기를 하고 있구나. 작품을 만들고 있구나. 그리고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구나, 뭔가를. 역시 저 또한 알런 스트랑이 너랑 했던 것 중에 가장 기억이 남는데 나는 너를 만나기 전서부터 에쿠스라는 작품 너무 좋아했고 알런 스트랑이라는 역할이 너무너무 매력적이라고 느껴서 흠뻑 빠져 있었어. 그러나 보통의 학생들이 그것을 소화하기에는 너무너무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마음속에만 품고 있었어. 그런데 이제 너를 만나서 준영이가 알런 스트랑을 해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 작품을 만들면서 지금도 하나하나 다 기억나는데 맞아요. 아주 즐거웠어요. 네. 그 작품을 가지고 이제 입시도 치르기도 했었고 맞아요. 합격했죠. 그리고 그 작품으로. 예종을 합격을 했을 때 네. 뭔지 모르겠어. 무슨 티켓이었는지 뭔 종이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그걸 너한테 돌려줘야 될 일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거기에 내가 맞습니다. 너한테 어떤 얘기를 해줬는지 기억나니? 네, 기억납니다. 그 아직도 제가 잘 못 간직하고 있는데 에쿠스 티켓이었어요. 그치. 재관람 할인을 받기 위한 티켓이었는데 그 티켓에 이제 선생님께서 준영아
언젠가 그 너의 알런을 어. 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어. 그렇게 적어주셨거든요. 그게 네, 제 꿈이죠. 제 일생일 아, 그럼 때에서. 지금도 그런 어떤 꿈을 간직하고 있나요? 당연하죠. 어. 저는 에쿠스의 알런스트랑 진짜 꼭 해보고 싶습니다. 그 선생님한테 보여드리는 게 저의 목표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렇게 돌이켜 봤을 때 네. 한리종에 합격한 요인은 뭔 것 같아? 항상 모든 시험에서 100% 솔직할 수는 없거든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이런 대답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었고 그렇게 하다가 떨어지니까 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내 시험인데 그치. 남이 시키는 대로 하다가 근데 사실 그것만 떨어졌다는 요인이 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근데 후회가 남잖아요. 그치. 왜냐면 한예종이 2차 시험이 거의 저한테 이제 수시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제 많은 걸 내려놓고 그냥 내 솔직한 모습을 보여주자. 뭐 꾸미는 없이 보여주자. 이게 일단 가장 큰 요인이라고 아직도 생각은 하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생님이 그때 유일하게 예종 2차에서 무용 찍기를 한번 그치. 해보자라고 하셨어요. 음. 전 너무 무서운 거예요. 2년 동안 노래로만 시험을 그치. 보고 다녔는데 이제 무용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것도 진짜 2차 시험 얼마 앞두고 갑자기 내가 네, 뒤집어 엎어버린 셈이 된 거지. 일주일 전이었죠 거의. 너무 짜릿했어요. 그 무용으로 됐을 때. 그럴 때 이제 그런 순간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존재하는 게 아닌가. 물론 그 당시에도 입시 기준에서 흔히들 말하는 아주 하이테크닉의 무용을 하고 있는 학생은 아니었어. 그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한테 무용 추천한 이유는 있지. 왜? 너는 아마 그냥 감각적으로 나의 몸짓에, 나의 움직임에 내가 느끼는 느낌을 실어서 행위를 하는 법을 감각적으로 알고 있었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렇게 너가 춤을 췄기 때문에 나는 그냥 너의 춤이 좋았어. 잘 추고 못 추고를 떠나서 그런 느낌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니까 보기 좋았고 그것들을 잘 일주일밖에 안 남은 시점이었지만 잘 가다듬어서 2차 시험장에 가면은 교수님들도 보는 눈은 비슷하니까. 그래서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자신감이었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일단 그때 제가 현역 때랑 재수 때랑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재수할 때는 나에 더 많이 집중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다른 환경이나 그런 것보다 오직 나한테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눈치도 안 보게 되고 근데 그게 왜 생겨났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한 학기밖에 안 됐긴 했지만 대학 생활을 해봤으니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진짜 한 학기밖에 안 다녔는데 정말 많은 걸 했어요. 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 하고 치열하게 다니다가 나왔기 때문에 경험이 조금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입시가 아닌 반수를 하면서 비록 한 학기밖에 다니지 않았지만은 거기서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다른 시야가 맞아요. 뜨이게 된 거네. 맞아요. 입시에 성공하려면은 필요한 것은 무엇이고 또 교수님께서는 어떤 학생을 선호하는 것 같은지. 이게 사실은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말이긴 한데 남이 해줘야 되는 말이 있거든요. 네 할 일이나 잘하라. 저도 못해요 그때. 그래도 근데 이제 저도 고3 때도 못했는데 재수할 때는 그거를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 남들이랑 또 다 똑같이 노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서 항상 자기 할 거 다 해놓고 하는 애들이 있고 뭐 나랑 얘랑 똑같이 논 것 같고 똑같이 준비 안 한 것 같은데 뒤에서는 다 하고 있었고 그런 친구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친구가 되세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다. 네. 그러면은 교수님들은 어떤 학생을 선호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저는 대화가 되는 학생. 사실 몇천 번, 몇만 번은 더 봤을 그 형식적인 대답들. 그런 것들 말고 그냥 이 학생이 개인이랑 개인과 개인 간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가. 그게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면은 너 입시 경험에서 너가 그런 모먼트를 맞이한 순간이 있어? 그게 진짜 한예종 2차 때, 1차 때도 그랬고요. 2차 때도 한예종 유일하게 조금 그런 게 강했던 것 같고 제가 이제 공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교수님께서 저한테 너의 인생 공연은 무엇이냐 저희 그 예종 자소서 3번이었나? 거기에 인상 깊게 읽은 책이나 공연에 대해서 쓰는 칸이 있었어요. 거기에는 사실 다른 작품을 썼단 말이죠. 에쿠스를 썼어요. 그때 진짜 순간적으로 확 스쳐 지나간 게 에쿠스 얘기하기 싫다.
왜냐하면 나는 좋아하는 곡은 더 많은데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를 얘기했어요. 한참. 사실 인생 공연이 뭐야? 라는 질문에 아주 뮤지컬 메디슨 카운티의 다리예요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툭 던지고 나니까 제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막 얘기가 슬슬 나오는 거예요. 좋아하는 명대사가 뭐니? 아 이거 이 대사 가장 좋아합니다. 아 너 그러면 어쩌고 아, 아닙니다 이러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대화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조금 제가 긴장도 풀고 하고 싶었던 얘기 다 할 수 있지 않았나. 입시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혹시 뭐 있어요? 쌤한테 감사했던 에피소드는 있어요. 뭐야? 그게 뭐냐면 제가 아까 저도 이거 그 기억나는 자유연기 때 이 작품이랑 계속 고민했었는데 그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이그나시오 역할 그걸로 제가 예종 1차 시험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7월에 반수를 하겠다고 돌아왔거든요. 근데 예종 1차 시험이 8월이었어요. 한 달 준비하고 봤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선생님이랑 처음에는 다른 작품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라는 작품을 명지전문대에서 처음 입학할 때 봤거든요. 그때 너무 이 작품, 이 역할 연기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강했어서 선생님한테 어필을 했어요. 아 이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예종 1차가 정말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한 일주일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이거 하고 싶다. 시간 얼마 안 남았지만 준비해봐라 라고 하셔서 했는데 제가 하겠다고 해놓고 전날까지 갈피를 못 잡겠는 거예요. 시험 직전까지. 선생님이 이제 심지어 다른 반 수업하고 계셨는데 찾아가서 저 그냥 원래 하던 연기로 시험 보겠습니다. 이거 포기하겠습니다 했더니 선생님이 너 수업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이 수업 끝날 때까지 남아있어라. 하시더니 그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이제 그 연기를 다시 봐주셨는데 제 체감상 거의 한 50번을 한 것 같아요. 그 연기를 처음부터까지. 나 기억나. 진짜. 기억나. 선생님이랑 그 밤에 둘이 맞아. 시험 전날에 그래서 그때 진짜 감사했고 결국에 근데 그게 됐어요. 저도 느꼈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아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이 생겼고 실제로 그 다음날에 제 예종 1차 그 에피소드랑도 이어지는데 당일 대사를 앞에 6글자가 있거든요. 6단어도 아니고 6문장도 아니고 6글자를 말했는데 끊긴 거예요. 알지. 나도. 아 나 입시 큰일 났다. 반수 왜 했지? 이러면서 혼자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 자유연기를 했는데 자유연기를 끝까지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교수님들이 뭔가 약간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듯한 질문도 많이 하셨고 실제로 그러고 나서 1차를 붙었고 그래서 그 전날에 그 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안 되지 않았을까. 그 당시에 내가 알기로는 예종 2차 시험 준비를 매우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서브 연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근데 내가 고민을 하고 있었어. 어떤 고민이요? 그러니까 이 서브 연기 몇 개 중에서 뭐를 결정을 해야 될지 뭐를 선택을 해야 될지 선택에 대한 고민하고 있는데 갑자기 너가 나한테 선생님 저 기회형 꼬수자를 해볼까요? 나는 무슨 소리지? 근데 그때 기회가 연기하고 있을 때 네가 뭘 하고 있었냐면은 보통은 자기 순서 기다리면서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있거나 뭐 자기 자유 연기 하거나 뭐 그러잖아. 네가 중얼중얼 계속 그러길래 네가 해야 될 연기 하고 있는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니었어. 너는 기회의 자유 연기를 연습하고 있었어. 그쵸. 그래서 내가 물어봤지. 너 기회 자유 연기 어떻게 하냐? 대사 알고 있다, 외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더니 내 앞에서 하는 거야. 너무 놀랐어. 왜냐면 그 완성도가 내 앞에서 처음 해본 것 같지 않은 굉장한 완성도의 연기를 하더라고. 또 기회와는 다른 너만의 매력으로. 그래서 난 그 당시에 뭐 어떤 걸 느꼈냐면은 준영이가 연기를 이제 오랫동안 하면서 나름의 어떤 연기적 반열의 수준에 올라섰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 너는 그때 왜 너 자연기가 아니라 그 기회형의 트래블레프 자연기를 막 하고 있었던 거야? 저는 근데 그 보는 눈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치. 보는 눈이 생긴 사람이랑 없는 사람이랑의 그 성장 속도는 정말 크게 차이가 난다라는 말을 어디 주술회전에서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말하는 거지. 네, 얼마 전에 전수행을 해가지고 제가 공연을 막 많이 보다 보니까 습관이 생긴 거예요. 그 공연을 볼 때 그냥 안 보고 내가 저 무대 위에 있는 배우라고 상상을 하고 입모양도 계속 그래서 입모양으로 대사 따라하고 상상하면서 계속 저게 나라면 나는 저기서 어떻게 움직일까 어떻게 소리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습관이 있었는데 특히 근데 기혜 형이 잘했어요 그때. 네, 잘했기 때문에 제가 보고 아 저거 너무 탐나는데 제가 시험 때 다른 사람들의 연기라던가 아니면 그때 수업 때 했던 잠깐 했던 연기라던가 이런 거를 카피한 게 되게 많아요. 나랑 어쨌든 연수로만 따지면은 이제 3년이라는 시간의 레슨을 이제 트레이닝을 나랑 같이 했는데 기억나는 혹시 뭐 수업이라던가 뭐 내가 해준 말 등 어쨌든 기억나는 모먼트가 있을까요? 에피소드라고 딱 꼭 집어서 얘기하기보다 그 선생님의 수업에서 가장 좋았던 것, 뭐 기억에 그런 남는 네네네. 것, 그런 방식이나 그 말로만 설명했을 때는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단 말이죠. 그때는 입시생 시절에는 선생님은 항상 거리낌 없이 바로 일어나서 이런 느낌이다 이런 것도 보여주신 적도 많고 근데 또 같이 그 자리에서 고민하면서 이 작품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다음 장면은 어떻게 가면 좋을까를 같이 고민할 수 있었던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실 때 저희가 연기를 하는데 선생님이 이제 마음에 들거나 뭔가 인상 깊게 보고 있다 하면 선생님이 바로 자세가 바뀌는 맞아 올라가시고 데스노트 애처럼 이렇게 보기 시작하더니 막 이렇게 맞아 또 책상을 이렇게 막 보다가 갑자기 책상에 밀기 시작하는 거죠. 갑자기 슬리퍼를 막 벗으시고 또 앉아가지고 다시 슬리퍼 이렇게 신으시고 이게 루틴이 있어요. 맞아 이렇게 있으시다가 딱 좋았는데 뭔가 여기서 이렇게 되면 이제 슬리퍼를 던지시고 왜 거기서 멈췄어? 약간 이런 느낌. 그게 연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이잖아요. 그 순간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진심이라는 게 느껴지니까 이거 가르쳐주고 싶다라는 진심이 보이니까 그게 좋았죠. 연기를 하고 나서 어떤 변화된 점이 있어요? 뭐 성격이라든지 사고라든가.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저는 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기억도 안 나요, 잘.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갔는지도 모르겠고. 왜냐면 뭔가를 그렇게 몰두해서 좋아해보고 도전해본 경험이 없다 보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 뭔가를 정말 몰두하고 이렇게 해본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인생이 재밌어진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성격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내성적이고 내향적이었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 눈치 엄청 보고 어찌됐든 연기를 시작한 거는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시작한 경험이 많단 말이에요, 사람들 대부분. 근데도 내가 이거 좋아서 하겠다라는 그리고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필을 하면서 시작하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도 난 이거 좋아하는 사람이고 저건 싫어하는 사람이고 이게 조금 명확해지고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나랑 꽤 비슷하다. 난 학교 다니면서 손 한 번 못 들어봤거든. 지금도 너가 말한 것처럼 뭐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이제 반드시 해. 과거에는 그것도 무섭고 민망하고 그래서 피해 다녔는데 내 소리를 이제 높일 줄 알게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입시편 일단 여기서 마치고 다음 이제 한예종 편으로 들어가 봅시다. 1학년 때 태극권을 배웁니다. 한예종 학생들은 보면 다 알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정말 많은 학생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학교이자 명실상부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학교인데 이 학교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것 같아. 한예종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예종은 어떤 학교인가? 어떤 학교예요? 너무 궁금한데.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짜 좋은 학교. 좋은 학교라고 생각해요. 제가 입학한 지 이제 4년이 지났고 횟수로 따지면 원래 5학년이 돼야 될 정도로 많이 오래 다녔는데 아직도 좋은 학교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꾸준하게. 한예종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보통 이제 자기가 다닌 학교면은 이런 거 별로고 이런 것들부터 생각이 나는데 저는 조금 반대인 것 같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좋은 점이 생각나고 지금 이제 굉장히 좋다라고만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한예종 하면은 저도 들은 이야기나 이제 여기 한예종은 타 학교와는 조금 차별화된 어떤 학생을 교육하는 어떤 방향성이 있다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실제로 학생을 교육하는 방향성이나 그런 게 뭐가 차별화된 게 혹시 있을까요? 제가 전에 이제 한 학기밖에 안 다니긴 했지만 전에 다녔던 학교랑 비교해 봤을 때는 크게 도드라지는 차이점은 보통의 연영과 학생들은 1학년 때 이론 수업을 주로 들어요. 맞아. 그리고 이제 이론 수업을 많이 듣고 나면 2, 3학년 때 이제 실기로 가고 공연으로 가고 이런 테크가 그런 트리를 타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한예종은 그게 반대예요. 와, 오히려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바로 연기 시작이에요. 1학년, 2학년, 3학년을 정말 죽어라 연기만 하다가 4학년 되면 그때 이론을 배워요. 저는 이 방식이 좀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보통 학생들이 합격이라는 걸 딱 합격을 하고 나면 이제 굉장히 들떠있는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고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그런 상태에서 1학년 때 이론 수업을 해버리면 확 죽는 것 같아요. 아, 식어버린다. 네, 식는 것 같아요. 입시할 때는 정말 막 내가 죽어라 노력해서 하지만 막상 들어가서 이제 1년 동안 이론 수업만 막 듣다 보면 내가 이런 것 때문에 학교를 왔나 이런 생각도 들고 뭔가 약간 열정이 식을 수 있단 말이죠. 아, 이거 저 너무 학교를 저도 다녀본 사람으로서 너무 공감합니다. 예, 얘기하세요. 그때가 가장 열정이 강할 때인데 맞아. 그럴 때 한예종은 기름을 부어버리죠. 거기다가 아, 너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줄게. 너네 하고 싶은 거 연기하는 거잖아. 실기 관련된 과목들만 듣는 것 같아요. 1학년 때 이론 수업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렇게 하는 연영과 학교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다 이론 수업들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마저 그 실기 수업도 사실은 내가 하고 싶은 그 열정이 가득한 상태에서 다 쏟아낼 수 있는 사실 실기 수업들은 아니야. 너무 기초적인 네, 것들이어서.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고학년인 3학년 정도는 돼야지 내가 비로소 이제 쏟아낼 수 있고 해소할 수 있는 실기 수업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가자마자 이루어진다. 그쵸. 근데 그때가 되면 뭐 남자분들은 군대도 갔다 왔을 거고 고학년이 되면 그리고 여자분들도 그 1, 2, 3학년 이렇게 쭉 스트레이트로 다니기 쉽지 않거든요. 중간에 휴학하시는 분들도 많고 그렇게 되면 그 중간에 어느 순간 갑자기 연기를 놔버리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생각 안 들게 실제로 1학년 때 책상에 앉아본 기억이 없어요. 저도 이제 입시를 했던 적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 저는 입시했을 때 이제 한예종에 대한 소문이 너무 많았어요. 수업 때 물이 돼버라는 둥, 뭐 태양이 돼버라는 둥, 해바라기가 돼야 된다, 뭐 땅바닥을 기어다닌다, 뭐 이런 해괴망측한 그 당시에는 그쵸. 해괴망측한 수업이라고 저는 그때 들었거든요. 한예종만의 어떤 커리큘럼이 뭐가 있을까요? 수업이? 그 1학년 때 배우는 수업 중에 이제 이거는 교수님마다 근데 조금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그 예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한 몇십 년 동안에 다녔던 모든 재학생들이 공감할 것 같아요. 그 앞으로도 계속 그만큼 한 교수님이 이제 올해 수업을 계속 한다는 건데 1학년 때 태극권을 배웁니다. 근데 과목명이 움직임이에요. 그래서 저는 무용 수업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제 몸을 살짝 풀고 태극권을 하죠. 타이치라고 하는데 이제 근데 이거 진짜 한의적 학생들은 보면 다 알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게 진짜.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스 앤드라고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데 예스 앤드가 뭐냐면 어떤 상황이 나한테 닥치고 상대방 배우가 나한테 어떤 애드립을 하거나 내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거나 그걸 받아낼 수 있는 그 상태 그거를 이제 예스 앤드라고 하거든요. 그 예스 앤드를 배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시켜요. 예스 앤드를 처음 가르쳐 주실 때는 그냥 둘이 아무거나 막 던지는 거예요. 상대방이 받아낼 수 있는지 그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거를 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연기할 때도 상대방이랑 같이 호흡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배우로서 사실 무대 위에서 멈출 수 있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잖아요. 그치. 근데 그런 순간들에 즉흥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리고 뭐 자신감, 그 대담함.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즉흥의 순간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즉흥의 순간을 즐길 수 있고 서로 받아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능력들을 네. 조금 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약간 저처럼 내성적인 사람도 나설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런 것 같아요. 졸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오래 다녔는데 어쨌든 좋은 학교에 들어갔지만은 뭐가 좋은지 모를 수 있잖아. 네. 근데 다녀보면서 네. 재학 중에 우리 학교 좋은 학교구나 라고 느낀 순간들이 혹시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희가 배우라는 걸 끊임없이 자각시켜줘요. 학교가 어떤 순간에 가장 그걸 느끼냐면 아마 전국에는 모든 연영과 학생들이 공감하실 수 있는 내용일 거예요. 왜냐면 저도 겪었기 때문에 그 무작이라고 하죠. 무대 작업. 그 공연을 올리게 되면 연기과 학생들이 무대를 처음 디자인하기부터 시작해서 그 뚝딱뚝딱 덧마루 옮기고 이제 못질하고 톱질하고 페인트 칠하고 이런 거 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공연 직전 주에 그거를 이제 밤새 가면서 막 그걸 하면서 컨디션도 다 안 좋아지고 연습도 안 되고. 근데 한예종은 어쨌든 예술학교다 보니까 그 연극원 안에 무대미술과 분들이 계시고 연출가 분들이 계시고 극작가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걸 전부 다 분담하는 거죠. 그분들은 그게 전공이니까 그 일을 하시고 저희는 무대에 서야 되니까 그쵸. 무대 응당 서기 위해서 그 시간 동안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고 그리고 완성된 무대에 찾아가서 그 무대 위에 서는 그런 것들이 가장 좋은 점. 그럼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를 다니면서 무대를 그러니까 뭐 보통 학교 이렇게 돼 있죠. 뭐 올 스텝 올 배우 시스템이 있는가 하면은 네네.
저학년들은 스텝을 하고 고학년들은 이제 연기만 하는 시스템인데 맞아요. 사실 그것도 이제 전공자들 안에서 다 이제 뭐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그 전공으로 한예종은 세분화가 되어 있어서 그렇죠. 사실 연기만 하면 된다. 그렇죠. 연기만 하면 되고요. 무대 작업을 하긴 해요. 하긴 하는데 그게 그 수업 개념이어서 무대 작업을 만약에 한 학기에 8시간 했다 하면은 1학점을 줍니다. 이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용병으로서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서로 다 존중해주고 이런 환경에서 일 배우고 이런 거 어떤 일 하면 좋을까요? 이런 것 좀 여기서 저기로 옮겨주세요 하면 저희가 일하고 나중에 학점도 받고 나중에 저희가 배우로서 연기하는 순간이 오면은 그런 거 일절 신경 안 쓰고 연기만 하고. 와, 이건 진짜 좋은 시스템이다. 그쵸. 그래서 이제 무대 셋업이나 철거에 배우들이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점은 타 전공자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수준 높은 공연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결론은 예술학교라서 가지고 있는 장점인데 예술학교 중에서도 한예종만 가지고 있는 장점. 또 좋은 점은 저도 이제 그 경험해봤으니까 그 한 학기에 이제 공연의 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보통은 이제 적게는 한두 개인데 많으면 4개, 동국 때도 한 학기에 4개씩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해본 적은 없는데 체감상 한 7, 8개씩 하는 것 같아요. 많으면 10개씩 하고. 그래서 그렇게 공연이 적으면 학생들이 전부 다 공연을 하고 싶고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 상황인데 공연은 한정돼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배우들이 많이 나오는, 그리고 많이 나오는데 모두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이 나누어져 있는 그런 작품들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항상 뮤지컬은 올슈거, 페임, 뉴린타운, 렌트 이런 작품들을 많이 하는 거고, 보통 다른 연영과 학교들은 이제 그런 작품들만 많이 하게 되고 배우가 한 명인 1인극 이런 걸 경험해 볼 기회가 거의 없잖아요. 그쵸. 저희는 배우가 많은 공연은 많이 들어가지만 적은 공연은 1명, 2명, 3명 이런 게 난 너무 이렇게만 들어가는 공연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제가 1인극을 한 걸 이제 알고 있잖아요. 그쵸. 전 대학교 때부터 그걸 키운 거예요. 그 로망을. 어쨌든 우리 시스템은 일단 기본적으로 많이 투여가 돼야 되니까 네. 학생들이 그 많이 나오는 공연밖에 못 하는데 뭐 2인극이든 3인극이든 1인극이든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걸 매 학기마다 계속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공연들에 대한 정보가 개강하기 전에 방학 때 카페, 이제 학교 그 카페에 올라오고 그 카페에서 오디션 공지가 올라와요. 그러면은 제가 하고 싶은 공연을 찾아가서 이제 그분들 이제 연출가분이나 아니면 교수님들 앞에서 오디션을 봐서 캐스팅되는 형식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캐스팅되지 못하면 공연을 못합니다. 이건 진짜 약간 외부에서 하는 프로 배우들이 하는 시스템 같은 게 약간 안에 작게라도 마련이 되어 있는 거네. 경험해 볼 수 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양질의 경험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준영이도 학교 들어가서 영화과 친구들이랑 학생들이랑 이제 작업도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알고 있었죠. 그 한예종이라는 학교가 연기과와 영화과가 굉장히 활발한 교류가 일어나고, 그리고 또 한예종 영화과 학생들이 영화제에 나가서도 굉장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은 연기과와 영화과와의 좋은 교류가, 긍정적인 교류가 잘 일어나고 또 그러한 영화제에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지. 일단은 연극원, 이제 저희 연기과는 연극원에 속해 있고요. 그렇죠. 영화과 분들은 영상원에 속해 있어요. 근데 웃긴 게 연극원이랑 영상원이랑 한 건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단 오고 가면서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고요. 근데 사실 이런 것보다도 학교에서 일단 제도적으로 그 수업으로 둘을 엮어주거든요. 아, 이건 정말 좋다. 네, 저희가 원하지 않아도, 사실 원하지 않으면 안 할 수 있는데 그 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점. 연기과 수업보다도 영화과 분들이 연기과를 필요로 하는 수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영화과 분들도 1학년 저희랑 똑같아요. 영화과 분들도 1학년 때 들어가자마자 촬영을 계속해요. 촬영이에요. 그분들도 이제 저희가 공연을 그런 식으로 좋은 시스템으로 할 수 있듯이 그분들도 저희랑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촬영들에도 이제 배우들을 바로 옆에서 원하는 배우를 캐스팅할 수 있고, 그리고 저희도 그 영상연기 실습이었나? 그 수강 신청을 할 수 있는데 그 수업을 수강 신청한 상태에서 뭔가를 촬영하면 1학점을 또 줘요. 그걸 제출하면. 또 주고 학점도.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죠. 경험도 되고, 학점 안 줘도 사실 하고 싶은데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에서 이렇게 밀어주니까. 이게 결국에는 나는
영화제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또 요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보통은 정확히 말하면 연기과와 영화과는 다른 과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는 서로 오다 가다 그냥 마주치는 거지 한예종처럼 제도적으로 이렇게 시스템으로 엮어놓은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연기과 영화과랑 사이가 좀 뗀뗀해요. 네. 서로 기싸움도 좀 하는 편이고 맞아요, 저도. 그러다가 안에서 좀 친해지는 뭐 사람이 있으면은 아름아름 통해서 이렇게 영화도 찍고 뭐 그렇게 되는 건데 여기는 아예 애초에 서로가 이제 좋은 관계로서 만날 수 있게끔 영화과뿐만이 아니라 모든 타과도 따로따로지만 유기적으로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느낌? 네트워크가? 맞아요, 맞아요. 그게 너무 난 좋은 것 같아. 진짜 좋은 점이고 저도 그 다른 학교에서 그런 경우 많이 봤거든요. 뗀뗀하고. 자,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네. 꿈이나 목표가 혹시 있다면? 꿈은 연기랑 전혀 상관없는 꿈이고요. 네. 평안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게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게 꿈이고요. 네.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되는 삶. 어. 그걸 이루는 게 제 꿈이고요. 그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연기를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싶은 걸 연기 중에서도 안 하고 싶은 연기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연기만 하기 위해서 안 하고 싶은 거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태를 원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목표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단 에코스에 알런을 해서 보겸쌤을 초대하는 거. 이렇게 하나하나 보겸쌤이랑 했던 작품들을 하나하나 하면서 선생님을 초대하는 것도 있고요. 목표는 정말 많아요. 꿈은 하나지만. 제자와 함께 마지막 공식 질문 하나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할게요. 예술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 나에게 예술이란? 일단 저한테는 당연히 뭐 엄청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혹시 애니어그램이라고 아시나요? 알아요. 네, 저희 그 한예종에서 애니어그램으로 수업을 많이 하거든요. 그 애니어그램 중에 4번 유형 너무 알려드리고 싶진 않은데 제 유형을 4번 유형이 예술가형입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그 개인주의적인 그 나만의 세계가 있고 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뚜렷하고. 저도 그거 나왔어요. 박사만. 네네네. 저희 MBTI도 비슷하잖아요. 그쵸. 네. MBTI는 저기 비밀로 하겠습니다. 네네네. 그렇게까지 나왔다는 건 제 삶의 큰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예술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연기뿐만이 아니라 사실 연기를 좋아하는 것만큼 다른 예술을 좋아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노래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악기 연주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영화 보고 뭐 이런 그런 영상 예술을 향유하는 것도 좋아하고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게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모든 예술 활동 관련된 것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좋아하는 걸까요? 저는 네. 저도 이제 준영이처럼 너처럼 연기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예술들을 향유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는데 갑자기 나에게 예술이라니 된 것 같은데 나는 예술을 제일 좋아하는 게 지금은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자아성찰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저는 예술을 통해서 나의 자아성찰을 가장 많이 합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 제가 아마 나이가 좀 더 들어야 스스로 깨달을 것 같은데 지금 약간 답안지를 미리 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그 예술을 할 때 자아를 가장 살아있다고 느껴요. 아무한테도 안 들려주더라도 혼자 집에서 노래 한 곡 부르는 것만으로도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걸 느끼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현실로부터 도피이자 탈피이고 휴식처이기도 하고 휴식처이기도 하고 저의 끊임없는 그 머릿속에 그 상상들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인 것 같아요. 모든 일을 하시는 분들을 존경하고요. 끝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이제 선생님으로서 아까 준영이가 얘기했던 목표들 있잖아요. 네. 알럼도 해야 돼. 바빠. 그렇죠. 바빠요. 이제 할 게 많은데 그런 목표들을 하나씩 이뤘으면 좋겠고 지금 예술을 좋아하는 것처럼 앞으로도 예술을 그냥 본인의 삶의 전부가 됐건 일부가 됐건 지금처럼 즐기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처럼 사는 사람을 제3자 입장에서 본다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뭐 생각해보면 철이 없죠. 철이 없는데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철이 없는 철이 없는 상태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예술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네. 우리는 빨리 가서 배고프니까 치맥을 먹으러 갑시다. 그렇죠. 가야죠.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 돌았습니다. 네. 아이고,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우리 자축의 박수를 한번 해보자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대단한 일인데, 일단 앞으로 이야기를 뭐 계속 하겠지만, 하기 전에 먼저 자기소개 그냥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올해 2024학년도 국민대 편입 합격하게 된 98년생 이준명입니다. 자, 우리 준명이가 이제 모드 액팅 스튜디오 1기면서 우리가 수업을 진행한 지가 몇 개월 제가 작년 한 10월 달에 들어와서 1월, 2월 중순까지 했으니까 말까지 했나요? 말까지 해가지고 한 4개월 정도 했던 것 같아요. 합격을 한 지 지금 얼마 지나지는 않았지만 요즘 근황이 어떤가요? 사실 제가 좀 걱정이 많아가지고 네. 이게 합격이 한 게 맞나? 이런 뭔가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고 있는데 27일 날 뭐 OT를 한다니까 사실 그날이 제일 기다려져요. 거기를 가야지 뭔가 확실시 되는 것 같아서 보통은 이제 입시가 끝나면 와, 내 세상이다. 이제 즐기는 행동들을 이제 제자들이 그동안 보면 많이 하는데 네. 준명이 좀 즐기고 있었나요? 사실 그 즐거움은 합격하고 한두 시간? 지나고 나서는 정말 별 생각이 없어졌어요. 근데 좋은 점은 그냥 거의 1년 만에 집으로 갔다는 사실. 제 고향이 부산인데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좋더라고요. 제가 이제 알기로는 준명이가 입시 때문에 재작년에 서울로 올라와서 그 당시에 입시를 처음 하고 작년 수시 기간에 시험을 치르고 있는 중간에 이제 저를 이제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합격을 하기 전까지는 고향에 네. 가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명절 때 결과가 다 안 나오기 전에 이번 설 때 뭐 내려가니라고 내가 질문을 네, 했었는데 맞아요. 안 간다고. 그 이후에 이제 결과가 합격이 되고 나서 고향을 이제 내려갈 네. 이제 그게 돼서 내려간 거죠. 저도 붙을 줄 몰라가지고 네. 진짜 기차표 부랴부랴 한번 찾아보고 바로 갔어요. 합격 당시 에피소드를 이제 이야기해 보자면, 그 당시에 준명이 같은 경우는 용인대 예비 1번이 네. 나온 상태고 성결대 예비 4번이 나온 상태였어요. 국민대는 결과가 이제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네. 한두 시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제 마지막 국민대 결과를 기다려 보자라는 거였고, 네. 그 당시 이제 어땠어요? 진짜 한 5번 정도 확인했어요. 사실 한 명 뽑는 거고 또 다른 입시생들도 정말 원하는 학교 중 하나가 국민대다 보니까 저도 원했고, 합격이 뜨고 다시 진짜 한 2-3번 그 이상으로 계속 확인했어요. 근데 합격이 뜯어보고 제가 또 합격이 처음이다 보니까 그럼 요번에 지원한 학교가 어디였었죠? 국민, 세종, 단국, 서경, 수원, 용인, 성결, 예대, 정시, 특별대중, 그리고 한 개가 어쨌든 한 개가 더 있었는데 총 9개 썼어요. 이 편입 전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보면 좀 도움이 될 만한 말인데, 이 편입은 동국대랑 중앙대가 없어요. 네. 뽑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하 학교 편입에서 가장 가기 어려운 학교, 높은 학교가 국민대랑 세종대란 말이죠. 네. 그런데 보통 편입 같은 경우는 뭐 모집 인원이 2명, 3명인데 네. 이 국민대, 제일 가기 힘든 이 국민대가 모집 인원이 1명이었고 지원자 수가 200명이 조금 넘었단 말이죠. 네. 그리고 맞아요. 대충 200대 1인 건데, 제 입시 경험에서 150대 1 정도까지는 해본 것 같은데 뭐 200대 1은 해본 적도 없고, 단순히 높은 경쟁률을 떠나서 왜 또 이게 좀 기분이 좋았냐면, 준명이가 비전공자인데 이 편입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공자들이 상당히 온단 말이죠. 네, 맞아요. 이 전공자들과 경쟁을 해서 전국에서 1명 뽑는데 그 1명의 주인공이 준명이가 되었다라는 게 나로서는 정말 너무너무 기쁘고, 아무튼 다시 한번 네, 축하합니다. 합격했던 작품이 무언지, 뭐 자유연기, 그리고 뭐 선정한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작품은? 네, 저는 갈매기 꽃자 유명한 뭐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그 그쵸, 부분인데,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그리고 지금의 극장이란 관습에 얽매여있고 편견에 빠졌어요. 인간들이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양복을 입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사실 저도 이걸 받았을 때 의아했어요. 그렇죠. 선생님이 왜 이걸 줬지? 해가지고
제가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 쌤이 아마 이게 너한테 앞으로 연기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때 저는 아 그렇구나. 근데 그 이유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아 그래 한번 열심히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생각에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갈매기 호수장. 갈매기의 꽃숫자와는 거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처음엔 했지만 이제 수업을 거듭 진행하면서 분명히 어떤 문제점이라던가 그 문제점을 채워야 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 문제점을 채우는 데 있어서 꽃숫자만한 대사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떤 외부적인 큰 사건보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연기를 해보는 게 더 섬세한 연기를 접근해 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이제 했던 것 같아요. 특기는 뭐였어요? 전 무용으로 갖고 갔고요. 어떤 부분이 무용이 매력적이다라고 느끼는 어떤 순간들이 있을까요? 사실 진짜 제일 눈에 띄는 것 같긴 해요. 무용이 실력 그 성장에서 있어서 내가 눈을 보고 네, 확인할 데 있어서. 확인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입시 시작했을 때 특기라는 존재를 몰랐어요. 연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와 춤을 춰야 된다고? 좀 몸치거든요. 근데 제가 또 나름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뭐 덤블링도 할 수 있게 되고 뭐 다양한 테크닉, 무용 테크닉을 할 수 있는 거 보고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그걸로 나름대로의 결과도 있다 보니까 제일 보람찬 것 같아요. 무용이라는 게. 내가 공을 들이고 노력한 만큼 그 네. 결과값이 직관적으로 네, 보이는 어떤 그런 매력이 있다. 네. 연기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사실 연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그냥 공대로 편입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쉬는 시간에 고고칠공이라고 조승우 배우의 그 주연 작품 그 영화를 봤는데 와 그때 나도 하고 싶다라는 게 좀 많이 느껴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인물이 그러니까 저렇게 살면 어떤 기분일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날에 서울로 올라갔죠. 대단한 결정이다. 네. 그때 제가 올라왔을 때 돈이 12만 원 있었어요. 연기원 낼 돈도 없어가지고 주급으로 주는 알바를 구해서 2주, 3주 해서 빠르게 좀 땡겨서 바로 등록을 했죠. 입시를 2년 동안 이제 진행을 하면서 네. 처음에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하다 보니까 또 어떠한 생각이 바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그게 제일 크죠. 선생님 만나고 나서 연기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뀐 거?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게 선생님한테 문제로 지적을 받고 뭔가 발성이라든지 뭔가 저한테 말한 거예요? 예, 예. 뭔가 그 딱딱한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저는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그냥 처음부터 다시 연기를 시작하자, 배워보자 이런 생각이 제일 많이 들었어요. 합격을 하려면은 혹은 연기를 잘하려면은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혹은 뭐 그 외모 부분일 수도 있는 거고 네. 소문이 돌잖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어떤 합격자들을 옆에서 보면서 느끼는 것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생각이 바뀐 부분이 있어요? 사실 저는 그 소문을 잘 안 들으려고 했어요. 오히려 안 들으려고 했어요. 애초에 들어버리면 제가 안 그래도 겁이 좀 많은데 겁을 먹고 시험장에 들어갈까봐 안 들으려고 했고 저는 1년차 때는 합격자 영상을 하나도 안 봤어요. 한 번도 안 봤어요. 제가 그 친구들 따라할까봐 뭐 소문이나 일체 그런 거는 아예 안 듣고 이번에는 뭐 남자를 많이 뽑는다, 여자를 많이 뽑는다. 오히려 그런 거에 네. 좀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초부터 그런 태도를 갖췄다. 네, 애초에 그냥 잘라냈어요.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 200대 어쨌든 성공을 했잖아. 뭐 운이라고 약간 얘기를 했지만은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대 1을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있을까? 사실 국민대가 편입 중에서 제일 빨리 보잖아요. 솔직히 국민대는 선생님이 2개월에서 붙었다고 해도 될 만큼 엄청 기간이 짧았는데 그냥 반포기 상태였어요. 200대 1이고 그 한 명은 누가 될까? 난 아니겠지 하면서 그냥 실제로 그냥 그 전날부터 긴장이 안 됐어요. 오히려, 네, 오히려 제가 기대하는 바가 없으니 네, 제가 긴장이 진짜 많은데 지금 이거 찍으면서 긴장하고 있는데 국민대는 이것보다 긴장감이 하나도 없었어요. 오히려 그것이 릴렉스가 되었나? 네, 그게 오히려 저한테 집중이 더 잘 됐고, 뭐 선생님이랑 같이 만들어낸 그 틀은 지키되, 정말 그 안에서는 제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모르겠어요. 저도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교수님한테. 학교 네, 와서 네, 물어봐요. 학교 와서 네,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왜, 그 많은 학생들 중에서 왜 나를 뽑았냐? 난 비전공자인데.
한번 그냥 물어보려고요. 실제로도 제자들도 저희들 왜 뽑았어요? 라고 교수님들이 얘기하면 답변해줘요. 어떻게 넌 또 한 명을 뽑은 거여서 네. 이것도 좀 물어볼 만한 가치가 네. 있는 것 같아. 입시를 2년간 진행을 하면서 혹시 뭐 입시 에피소드가 뭐 있을까? 좀 연습하는 데 있어서 좀 바뀐 게 있어요. 무작정 계속 그냥 기계적인 연습? 이런 것만 했다면 쌤 만나고 나서는 입 밖으로 소리 내는 연습보다 그냥 앉아있는 엉덩이. 시간이 더 많아졌어요. 수업 있기 전날 제외하고는 희곡 있고 더 파고들려고 뭐 관련 뭐 논문 같은 것도 한번 계속 읽어보고 입시를 하면서 힘들었던 점? 적응하는 거요. 어떤 적응? 선생님 티칭에 있어서 제가 따라가는 거? 이것도 지금 저랑 수업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 그 전 수업에는 좀 지르는 연기가 많았어요, 저는. 근데 쌤 만나고 나서 잔잔하게 얘기하는 그런 게 좀 많아가지고 사실 불안했죠. 그치? 예, 불안했지. 이렇게 해도 학교를 갈 수 있으려나? 그럴 수 있지.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네. 왜냐면 다른 친구들 작품들 보면 자유연기 보면 되게 에너지틱하게 네, 맞아요. 움직이고 네. 말하고 하는데 네. 나는 좀 그것과는 상반되는 네. 연기를 이제 접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할 수 있죠. 저는 갈매기 할 줄 진짜 몰라요. 아니, 그리고 제가 이런 연기를 한 게 여기서 처음이에요. 갈매기 포스차 같은 연기를. 그래가지고 재밌네. 보통은 입시 입시하면서 힘들었던 점이 뭐야? 라고 얘기하면 뭐 다이어트라던가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지금 이제 준명이는 계속 뭐 수업에 관한 네. 어떤 트레이닝에 관한 이야기를 하네. 저랑 수업하는 데 있어서 더 힘들었던 점, 새로운 걸 시작하면서 연기를 처음 하는 것 같다는 이야기도 저한테 네. 했고, 그러면서 그런 게 힘들었고, 힘들다 보니까 저랑 수업하는 어느 날 울었어요. 네, 맞아요. 네. 자, 왜 울었습니까? 사실 수업 받으면서 저도 신나고 선생님도 신나는 거 저 느꼈어요. 수업하는 그 시간은 정말 즐겁고 진짜 정말 좋았는데 근데 그 시간만 지나면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선생님 말은 알겠는데 어떻게 연습해야 되지? 하면서 그때 울었던 당일이 대본 리딩 시간이었어요. 맞아요. 네. 잘하고 싶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고 그리고 그냥 잘하고 싶은 마음이 제일 컸어요. 잘하고 싶다. 근데 대본 리딩을 딱 하는데 잘 될 리가 없죠. 그 자꾸 마음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만 있는데 그때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대화를 했죠. 그치. 네. 그러면서 꽃자가 된 거예요. 맞아.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내가 느끼기에는 너도 즐겁고 나도 즐거운데 즐겁다 보니 네. 더 즐겁고 싶고 네, 더 맞아요. 잘하고 싶다라는 일종의 욕심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욕심이요. 네. 어쨌든 성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라는 건 반드시 필요한 법인데 빨리 다음 스텝을 밟고 싶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좋았어요. 본인의 성장에 관심이 많은 상태. 학습에 대한 욕구가 조금 과한 것 뿐이지 결국에는 나 공부하고 싶어서 네.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좋았어요. 그게. 그래서 뭐 나와 했던 수업에 관한 이야기가 이제 나왔었는데 자연스럽게 질문을 이어서 하자면 무엇이 기억이 남고 뭐 좋았던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 무엇보다 1대1로 밀도 있게 수업했던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해봐라. 선생님이 많이 하셨던 건데 저는 선생님 만나기 전에 이거 해도 되나? 라는 생각이 정말 많았던 사람이라 그래서 이제 수업 시간 때 너한테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 그 상황에 너를 던져라. 아, 계획되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나를 던진다라는 게 연기하면서 되게 무서운 일이거든. 근데 웃긴 거는 우리도 자신으로 살아가면서 매일매일 즉흥적인 상황에 네, 우리를 맞아요. 던지면서 살아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보편적인 그냥 큰 계획은 있겠지. 오늘 몇 시에 네. 일어나서 몇 시에 학교를 가고. 근데 학교에 가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나는 몰라. 던지는 그 상황 안에서 즉흥적으로 그 순간들을 마주하면서 벌어지는 일들 가지고 즉흥적으로 생활을 한단 말이지. 나는 그 기본적인 메소드를 연기할 때도 그대로 적용시키고 싶은 거야. 네, 그게 맞아요. 나의 어떤 연기 메소드 철학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인 거고 아무리 많은 입시생들이 와도 나만의 연기를 할 수 있는 어떤 상태를 가지게 되니까 누구도 나를 따라할 수가 없거든. 그렇게 네, 하면. 맞아요. 무드 액팅 스튜디오에서 얻은 게 있다면 얻은 거라면은 대학 그치. 합격증이고요. 네. 여기 오기 전에 많이 무너져 내렸던 상태라서 연기에 대해서 흥미가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근데 맞아요. 계속 배우다 보면서 연기의 재미를 다시 얻었다는 거?
전 무엇보다 1대1이 좋았던 것 같아요. 음. 그 한 시간을 계속 저한테 투자하는 거니까 1대1이 그냥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아요. 혹시 꿈이나 목표가 있어요? 연기하면서 먹고 사는 게 제 목표긴 한데 그냥 저를 찾아주는 연출과 관객들 그런 게 있는 게 제 목표예요. 그냥 계속 연기하고 싶어요. 네, 잘하고 싶어요. 잘하고 싶어요. 그냥. 예술이 나에게 가지는 의미. 나에게 예술이란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작. 네, 입시 독백을 정하면서 많은 데몬 리딩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음. 근데 읽을 때마다 다 새로워요. 그리고 배울 때마다 계속 새롭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공연을 올려야 되는데, 그건 정말 첫 시도고 새로운 시도다 보니까, 예술은 항상 저한테 그냥 초면인 것 같아요. 초면. 네. 사실 친해지고 싶은데 지금도 못 친해지고 있어요. 그러려고 그냥 친해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술은 뭔가 좀 친해지고 싶은 녀석인 건가? 네, 친해지고 싶은데 항상 초면 같은 녀석. 재밌다. 초면 같다는 네. 말. 자, 이제 공식적인 질문 끝났습니다. 네. 끝으로 뭐 하고 싶은 말씀 있나요? 일단 감사드리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열심히 한 저에게도 박수를 주고 싶고 선생님한테도 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자축의 박수를 하면서 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카메라 돌았습니다. 아유, 성원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진짜 오랜만입니다. 우리 진짜 오랜만이야, 네, 그지? 맞아요. 네네. 우리 성원이가 지금 11번째 아. 이제 게스트고, 이 11번째 게스트로서 네. 초대에 응해줘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이 제자와 함께 콘텐츠를 크게 성원이가 이제 연기를 처음 했을 때 입시 당시와 네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성균관대학교 4학년인데 네. 그 다음에 성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으로 네. 나눠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네네. 우선 카메라 보고 편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5살 그리고 현재 성균관대학교 연기예술학과에 재학 중인 유성원입니다. 요즘 성원이가 왜 어떤가요? 근황이? 3학년까지 다니고 이제 1년 정도 저 지금 휴학을 한 상태입니다. 휴학을 하셨다. 아, 네. 그러면 이제 왜 휴학을 했는지는 이따가 한번 좀 아,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제 기억으로는 성원이가 저랑 18때 처음 만나서 네. 19때 현역으로서 이제 성대를 합격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아, 네. 일단 성원이가 먼저 입시 경력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저는 17살에 원래는 대전에서 살고 있어가지고 18살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최초 연기 시작 17살인가요? 근데 이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극단에 들어가가지고 좀 이제 공연도 올리고 좀 경험을 해보다가 좀 더 제대로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17살부터 입시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최종 합격을 성균관대학교를 네. 덜컥 수시대 생각지도 못하게. 그쵸? 네. 그것도 현역으로서 네. 그러니까 현역으로서 성대를 합격한다는 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그러면 이제 성원이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낫겠네. 네네. 1학년 때 네. 동기들 중에 현역으로서 합격한 친구들이 몇 퍼센트 정도예요? 제가 이제 학교 들어갔을 때는 일단 절반보다는 안 됐고, 절반도 안 됐다. 네, 약간 그 정도 절반은 안 됐어요. 어쨌든 역시나 현역으로서 네. 메이저 학교로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어떻게든 이제 해냈다는 말이죠. 그럼 성원이는 시간이 좀 지났지만 입시를 네네. 한지 네.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생각들을 좀 더 정리가 됐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되돌아보면은 네. 성원이가 현역으로서 네네.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이 뭐였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교수님께서 저희가 1학년 때쯤에 이제 말씀해 주신 게 있는데 배우를 뽑는 게 아니라 학생을 뽑는 거다. 우리가 가르칠 학생을 뽑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약간 제 이미지가 사실 조금 막 선하고 약간 수수하고 조금 이제 정직해 보이고 물론 연기를 뭐 못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간 학생다운 그런 모습을 제가 잘 보여드린 게 뭐 열정도 그렇고 그런 모습이 조금 이제 그러니까 운 좋게 그런 먹혀 모습도 있고, 들어갔다? 네네 운도 좋게 있어서 아. 약간 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하긴 합니다 사실. 그러면은 어쨌든 학교 4학년이시고 네네. 후배들도 볼 텐데 네. 실제로 그러면 성균관대학교 교수님들께서는 네네. 어떤 학생들 좀 선호하는 것 같아요? 선해 보이고 진짜 사람 되게 착해 보인다. 약간 이런 친구들도 많고 진짜 열심히 학교 생활 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이미지를 좀 보시는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저희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그 성적 퍼센트가 조금 다른 학교에 비해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거 보는 이유도 약간 학교 생활에 얼만큼 열심히 할 것 같은 제가 뭐 약간
네, 약간 그런 걸 조금 보시는 것 같긴 해요.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어떤 학교는 뭐 동굴 목소리만 뽑는다라든가 아. 어떤 학교는 뭐 키가 크다라든가 아, 네. 뭐 그런 어떤 소문들 혹은 네네. 편견들이 있는데 네. 성균관대학교 학생으로서 그런 어떤 잘못된 편견들이나 아, 네.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바로잡아주고 싶은 것들이 좀 있어요. 성대 얘기하면 이야기가 제일 많은 게 뭐냐면은 키 얘기가 가장 많죠, 아무래도. 네. 근데 그건 어떤 것 같아요? 약간 그 그냥 얘기는- 본인 키를 한번 먼저 밝히시고 얘기해봐요. 저는 키가 전 178인 줄 알았는데 최근에 이제 건강검진 받고 나서 177로 너무 당황스러운데 저희 동기들이 특히나 키가 크거든요. 막 190대도 있고 180 후반도 있고 그럼 2,4학번 친구들을 좀 잘 안다고 했는데 그럼 평균 180은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럼 키를 보내 그 정도면은 그런가요? 그렇죠. 그럼 여학생들은 어떤 것 같아요?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진짜. 여학생들은 딱히 뭐 크고 작은 친구들이 워낙 다양히 있다 보니까 키를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네. 그래요? 남자는 한 180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180은 키를 보는 게 아닐까 그러면. 요즘 애들 좀 키가 많이 커가지고 그건 맞아 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저희 학교의 제일 큰 인식이 움직임을 좋아한다. 그렇죠. 그 얘기 많죠. 그 얘기 많죠. 정말 많이 들었는데 네, 그렇죠. 움직임 쪽으로 해외에서 학교 다니시고 약간 조금 그쪽을 많이 배우신 저희 교수님께서 계시는데 그 교수님께서 계시다 보니까 이제 움직임에 대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저희한테 항상 하시는 말씀이 아니 자기 때문에 약간 이제 그 움직임만을 본다, 움직임을 선호한다라는 이미지가 있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교수님께서 그런 이야기 하시는구나. 네 맞아요. 저희한테 항상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으면 절대 아니라고 뭐 보컬도 노래도 좋아하고 되게 다양하게 좋아한다. 그러면은 있었습니다. 수업 시간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네네. 이런 말씀도 하신 적 있어요? 이런 학생은 안 뽑고 싶어. 사실 그거는 약간 1학년 때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약간 1, 2학년 때 막 들어왔을 때 그치 막 들어올 때 그런 말씀도 하시죠. 그쵸 막 외모 믿고 약간 그런 본질인 연기에 대한 것보다는 네 맞아요. 외 쪽으로 많이 좀 네네. 신경을 쓴 친구들은 안 뽑고 싶다. 네 약간 그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19살 현역으로서 합격을 했는데 네. 이제 대학생 이제 편으로 한번 가봅시다. 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학생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네. 커리큘럼에 관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네. 제가 뭐 모든 수업을 들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학년이 학년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커리큘럼은 그렇죠. 이제 짬이 어느 정도 고 이제 알고 있긴 학년이죠. 한데. 저희 학과가 저희 학교가 좀 특이한 게 2학년 1학기 때 무대 격투와 펜싱 이런 게 좀 듣고 싶었어요. 수업이 있어요, 저희가. 약간 뭐랄까 대부분 학교들 어쨌든 1학년 때 기본기 하고 네, 맞아요. 2학년 때 조금씩 장문 연기 하다가 네네. 3학년 돼야지 이제 제작 실습 큰 걸 이제 한단 네, 말이에요. 맞아요.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네. 방금 말하려고 하는 약간 좀 독특한 우리 학교만의 네. 어떤 그런 수업이라든가 네. 교수님들이 추구하는 어떤 방향성이라든가 네네. 뭐 그런 게 좀 궁금해요. 무대 격투와 펜싱. 무대 격투와 펜싱. 네. 와, 되게 특이하다. 무대 격투를 실제로 배워요. 뭐 어떻게 뭐 때려야 되는지, 어떻게 맞아야 되는지 약간 이런 걸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펜싱 수업을 저희가 실제로 거기 펜싱 칼들이 있어요. 자세를 시작하면서 뭐 찌르는 뭐 거나 이렇게 하고 하는 거. 네 맞아요. 뭐 휘두르는 거나 그 펜싱을 배우고 나서는 이제 무대 격투랑 펜싱을 같이 혼합을 해서 펜싱 칼을 사용하는 무대 격투를 배운다거나 약간 조금 그런 특이한 수업이 있긴 합니다. 그럼 그 수업의 목적은 어떤 것에 있는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 중요한 게 그 교수님께서 밸런스라고 하셨거든요. 약간 무게 중심이나 이런 거. 그렇죠. 중요하죠. 네. 근데 이제 왜냐면 잘 서 있는 것도 되게 어렵고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어가지고 그 펜싱이 거의 이제 하체를 써요. 이게 생각보다 많이 힘든데 하체를 쓴 상태에서 이거 찔렀을 때도 무게 중심이 앞으로 갔지만 이 하체는 이제 약간 뒤로 간다던거나 아니면 조금 이제 밸런스 유지하는 그거를 조금 이제 그러니까 신체 밸런스를 네 맞아요. 고루 균형 잡히게 만들고 네. 그다음에 결국 잘 잡힌 나의 신체 밸런스는 무대 위에서 움직임으로써 네. 잘 나타나게끔 발현되게끔 하는 어떤 훈련들이네요. 네 맞아요. 되게 좋은 훈련이다 이거. 아까 뭐 살짝 말씀드렸는데 연출 관련 이제 맞아요, 그거 하나 맞아요. 했었잖아요. 주로 3학년 때 이제 그런 것들을 막 하거든요. 약간 무대 연출 수업 아니면 뭐 조명 수업 이런 것들을 이제 연기 그러면 전공이 어쨌든 배워요. 연출에 관련된 수업들을 선생님은 어깨 넘어 배웠거든요. 네. 따로 수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네. 근데 그런 수업들이 아예 존재한다는 거죠. 네. 오. 저희가 연출 전공이 같이 있다 보니까 저희 교수님들께서도 연기 전공도 뭐 연출 수업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되고 연출 전공도 연기 수업을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제 무대 수업을 들으면 무대에 있을 때 배우로서
이제 어떻게 서 있어야 되구나, 그렇죠.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구나. 맞아요. 배우가 연출을 하기도 하고 배우가 연출을 할 때 솔직히 보이는 게 또 다르잖아요. 그쵸. 배우로서 있을 때랑. 그렇죠.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이게 정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은 배우도 배우에 관한 거에만 이해도가 높을 게 아니라 네네. 스태프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이해도도 굉장히 아, 높아야 되거든요. 네, 저도 그게 네. 반대로 스태프들도 배우들이 어떤 동물인지가 이해가 돼야 되는 왜냐면 이게 네네. 협업이라는 거잖아요. 아, 네, 이게. 맞아요. 공동체 예술이기 때문에 네. 배우 입장에서는 무대의 어떤 환경을 이해하고 네, 있는 맞아요. 배우와 그렇지 못한 배우의 연기력은 엄청나게 음. 차이가 많이 나요. 네. 근데 그것들을 이제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또 좋은 수업을 하고 있다라고 네. 생각이 드네요. 그거를 좀 3학년 때 3학년 때. 네, 약간 2학년 때는 좀 그 전까지는 조금 이제 연기 전공 친구들은 좀 연기적인 것만 좀 많이 하다가 3학년 때는 이제 연기적인 거를 뭐 실제로 공연을 하기도 하고 좀 다듬지만 연출적인 부분들도 좀 더 다양하게 배울 수 있는 게 3학년 때. 그럼 실제로 그런 수업을 들으면서 연기 전공자 동기들이 네. 나 연출에 빠져버린 게 된 거지. 그래서 아. 나 배우가 아니라 연출가 좀 해보고 아, 싶어. 네. 있어요. 라던가. 그 반대로 네. 연출 전공 애들이 나 연기해볼래. 그것도 있습니다. 그쵸. 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난 연기 전공이니까 연기만 해야겠다라기보다는 실제로 뭐 연출도 배울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되어 있다는 게 저는 되게 좋은 것 같긴 합니다. 지금 옛날에는 배우는 무조건 배우만 해야 되고 네, 맞아요. 그게 아니라 네. 배우가 배우 하고 싶다가 감독이 되고 싶거나 연출가가 네. 되고 싶으면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 개의 능력을 갖춘 어떤 하나의 개인이 아니라 여러 능력을 갖춘 사람이면은 난 더 되게 멋지다고 이제 생각이 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떤 사고와 그런 어떤 배움의 장을 마련해 주고 있는 게 어떤 4학년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졸업 요건 중에 하나가 매체 스텝 한 번, 공연 스텝 한 번 무조건 해야 돼요. 성원이도 어떻게 보면은 지금 몇 살이라고 하시죠? 저 25살. 25살. 연기 경력이 한 6, 7년 되실 거예요. 연기 경력도 어느 정도 되기도 하고 고학년이잖아요. 맞아요. 4학년인데 성원이가 생각하는 어떤 연기가 좋은 연기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연기하는 사람이 불편하기보다는 사실 뭐 감정 같은 것도 억지로 끌어올리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그쵸. 그런 것보다는 이제 그것만큼 일단은- 중노동이 없어 진짜. 네, 맞아요. 진짜 나는 눈물이 안 나오는데 눈물 어떻게든 나오려고 막 쥐어짜는 것보다 일단은 본인이 배우로서 연기를 할 때 편안한지 조금 편안하게 연기하는 게 저는 조금 좋은 연기라고 요즘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나에게 예술이란? 저희 학교 같은 경우가 연기 수업도 있지만 예술대 학생들이랑 같이 들을 수 있는 수업이 있어요. 뭐 문화예술 캡스톤이나 무슨 캡스톤 수업 그런 데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예술을 만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하는 뭐 무용 공연을 보기도 하고 아니면 뭐 미술 작품을 보러 가기도 하고 사실 전 예술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나라는 사람을 가지고 혹은 나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게 저는 뭐 연기뿐만 아니라 모든 예술들에 조금 통틀어서 그런 부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게 그거 됩니다. 매우 맞는 말이에요. 결국 예술은 창작이고 네, 창작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그 나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네. 뭘 좋아하는 사람인지, 네. 무슨 색깔을 좋아하는 사람인지, 네네. 뭐 등등등 그런 것들 총체적으로 영감이라고 우리 얘기를 흔히 얘기하는데, 네. 그쵸, 나죠, 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연기를 할 때도 그 인물의 감정도 중요하지만 그 연기 자체를 시작하기 전에 나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시간도 맞아요. 있으면 되게 좋겠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연기는 나로부터 시작해서 인물에게 다가가는 과정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나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모르면은 네네. 뭐 시작도 될 수가 없는 거죠. 네, 맞아요. 준비한 질문을 다 마쳤고 네. 지금 이제 성원이가 나름의 4학년인 상태에서 2위인 휴학을 한 상태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휴학하는 시간을 정말 잘 보내셔서 네. 한층 더 성원이가 성장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네. 올해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중에 또 4학년 커리큘럼을 못 들어봤으니까 나중에 기회 되면 4학년 커리큘럼으로 한번 네, 또 알겠습니다. 초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너무너무나 수고하셨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